신문왕이 신라를 다스릴 때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박숙청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죠. 폐하, 동해 속에 있던 작은 산 하나가 물 위에 떠서 가문사로 오고 있습니다. 뭐? 가문사를 향해 산이 오고 있다고? 박숙청의 이야기를 들은 신문왕은 무척 놀랐어요. 가문사는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 지은 절이었으니까요. 안 되겠다. 점을 치는 사람을 불러 알아봐야겠다. 신문왕은 점을 치는 사람인 김춘지를 불렀습니다. 작은 산이 지금 가문사를 향해 오고 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징조라고 생각하느냐? 신문왕의 질문에 김춘질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폐하, 작은 산이 가문사를 향해 오는 것은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 이 두 분께서 신라를 지킬 보물을 내리시려는 징조입니다. 김춘질의 말에 신문왕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신라를 지킬 보물?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폐하께서 바닷가로 나가시면 반드시 값으로 칠 수 없는 큰 보물을 얻으실 것입니다. 신문왕은 김춘질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나의 아버님과 김유신 장군께서 보물을 내리신다니 그게 무엇일까? 신문왕은 서둘러 신하를 불렀어요. 지금 당장 김춘질과 함께 바닷가로 나가보아라. 그리고 가문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산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내게 자세히 알려라. 알겠습니다, 폐하. 신하와 김춘질은 신문왕이 시키는 대로 바닷가로 나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산을 바라보았어요. 자세히 보니 그 산은 거북의 모양처럼 생겼으며 산 위에는 한 개의 대나무가 보였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나무가 낮에는 둘로 갈라졌다가 밤에는 합해져서 하나가 되었어요. 며칠 밤낮으로 그 모습을 반복했지요. 신하와 김춘질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서둘러 신문왕에게 달려갔어요. 폐하, 지금 가문사로 다가오고 있는 산 모양은 마치 거북처럼 생겼사옵고 산 위에는 한 개의 대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가 낮에는 둘이었다가 밤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춘질의 이야기를 들은 신문왕은 무척 신기했어요. 호,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신문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가문사로 갔어요. 폐하, 저기에 있는 산이 보이십니까? 신하 하나가 손가락으로 바닷가에 떠있는 작은 산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 그래. 보이는구나. 그때였어요. 두 개였던 대나무가 갑자기 합쳐지며 하나가 되었어요. 그와 동시에 하늘과 땅이 흔들리며 비바람이 몰아쳤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두 바닥에 엎드렸어요. 신하들이 신문왕에게 달려와 왕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신문왕은 신하들의 손길을 뿌리쳤지요. 난 괜찮다. 문무대왕께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것 같구나. 그러고는
신문왕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산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폐하, 아무래도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신하들이 신문왕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신문왕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내가 필요한 법. 난 보물을 얻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칠일째가 되던 아침이었어요. 거짓말처럼 하늘이 맑아지더니 비바람도 그쳤어요. 폐하, 저길 보십시오. 신하 하나가 바다를 가리키며 외쳤어요. 신문왕이 고개를 들어보니 바다에 떠있는 작은 산 위로 거대한 용이 앉아 있었죠. 사람들은 그 모습에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신문왕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저 용을 직접 만나봐야겠다. 어서 배를 준비해라. 신문왕의 말에 신하들이 서둘러 배를 준비했습니다. 신문왕은 배를 타고 용이 있는 작은 산으로 갔어요. 용은 마치 신문왕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잘 오셨습니다, 신문왕이요. 신문왕이 용 앞으로 다가가자 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신문왕 앞에 아름다운 옥들을 바쳤어요. 신문왕은 궁금했던 것을 용에게 물어보았지요. 이 대나무가 갈라졌다가 합쳐졌다가를 반복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자 용이 대답했어요.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지만 두 손으로 마주치면 소리가 나지요. 이 대나무란 물건도 합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오니 왕께서 소리로 천하를 다스리실 징조입니다. 용이 대나무에 담겨진 뜻을 설명하자 신문왕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이 대나무는 문무대왕과 김유신 장군께서 보내신 것이요? 신문왕이 다시 묻자 용이 이렇게 대답했죠. 그렇습니다. 왕께서는 이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부으십시오. 그러면 온 천하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호, 이렇게 감격스러울 때가 있나? 신문왕과 신하들은 용의 말에 크게 기뻐했어요. 이렇게 큰 보물을 전해주어 정말 고맙소. 그 보답으로 그대에게 오색 비단과 금, 옥을 내리겠소. 신문왕의 말에 용이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했어요. 신문왕의 신하들은 산 위에 대나무를 베었습니다. 대나무는 곱고 그 빛깔이 무척 아름다웠는데 신라의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힘을 합쳐 대나무를 배 위에 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지요. 저기를 보십시오! 산과 용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산과 용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신문왕의 행차가 기림사 서쪽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신문왕은 마차에서 내려 신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지요. 그때 태자가 말을 타고 신문왕 앞에 나타났어요. 아니, 내가 여기는 어쩐 일이냐? 아바마마께서 귀한 보물을 얻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왕은 태자에게 옥대와 대나무를 보여주었습니다. 옥대를 유심히 살피던 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옥대의 여러 쪽은 모두 진짜 용이군요. 그걸 내가 어찌 아느냐? 신문왕이 놀라서 묻자 태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쪽 하나를 떼어 물에 넣어 보십시오. 신문왕은 옥대의 왼편 둘째 쪽을 떼어서 시냇물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용으로 변하여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그 시냇물은 금세 큼직한 연못이 되었답니다. 용이 내게 정말 귀한 물건을 주었도다. 신문왕은 연못이 된 그곳을 용이 날아갔다고 하여 용연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대궐로 돌아온 신문왕은 뛰어난 솜씨를 가진 장인을 불러서 그 대나무를 건네주었어요. 이 대나무는 문무대왕과 김유신 장군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피리를 만들어라. 신라의 길이 남을 보물이 될 것이니 너의 솜씨를 다해 정성껏 만들라. 신문왕의 말에 장인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폐하, 제게 이런 큰일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인은 이미 대나무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다듬어서 피리를 만들었지요. 얼마 후 장인이 피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신문왕이 대나무 피리를 받아들고 시험 삼아 불었어요. 피리 소리가 신라 땅에 울려 퍼지자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깥에서 불던 거센 바람이 멈추었고 아픈 사람들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지요. 또한 신라의 땅을 호시탐탐 노리던 다른 나라의 병사들을 물러나게 했고 가뭄에는 비를 내리게 했으며 바다의 거센 파도를 가라앉게 했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돌도 없는 신기한 피리였지요. 신문왕은 이 피리를 만파식적이다 부르고 나라의 보물로 삼았답니다.